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두산 퓨얼셀을 볼 건데요. 이 수소폭 개정안을 놔두고요. 두산이랑 SK랑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4기 무료 체험 모집 중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VIP 회원 무료 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VIP에는 A라는 종목이 나가고 무료 체험에는 B라는 종목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VIP 무료 체험답게 직접적으로 VIP에서 매매하는 종목 똑같이 나갑니다. 매수가 똑같이 나가요. 매도가 역시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호가를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인원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해서 커트라인을 설정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0명, 200명, 300명 다 모시고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남아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요청을 하셔도 전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카카오톡이 제일 편하잖아요. HERB에 좀 깨끗하게 좀 쓸게요. HERB에 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SK 에코플랜트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 그쪽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향후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죠. 두산 퓨얼셀과 블룸 SK 퓨얼셀 신경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소폭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양사 모두 시장 주도권을 쥐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서로 치부를 드러내는 네거티브 전략도 불사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퓨얼셀이 우리나라 시장의 75%,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좀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SK가 그거는 두산의 특혜를 받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고, 두산 측은 특혜 그런 거는 없었다, 실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계 관계자는 이 배경을 세 가지로 뽑고 있는데, 먼저 국산화입니다. 산자부가 국산에 성공한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 활용을 권장해 왔다라는 주장이죠. 동부 남부 통상 남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공급 인증서 장기 계약을 맺는데 블룸 SK 퓨얼셀 연료전지를 쓰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SK가 두산 쪽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SK 에코플랜트는 블룸 에너지와 합작사를 만들고 국내 공장을 짓기는 했지만 국산화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기업인데 당연히 국산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비싼 값으로 들어왔던 그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투자 업계의 관계자는요, 블룸 에너지 측에서는 한국에서 개별적으로 부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국산화에 동참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퓨얼셀이 국산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효율을 끌어올리는 연료전지 REC의 가중치를 두는 것도 두산 퓨얼셀에 유리하다라는 설명이죠. 일단 정부는 에너지 종합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종합효율 65% 이상에 만족할 경우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 퓨얼셀이 영향을 좀 받은 거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특혜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소폭 개정안도 불리하고 두산은 로비왕은 SK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수소폭 개정안을 두고도 두 회사의 신경전이 벌어져 왔는데 산자부 측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관계 업계에서는요, 쿼터제 시행을 통해서 매년 300에서 400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정수소 인증 CHPS 도입으로 청정수소 활용 비중이 10%에서 점차 확장이 될 거고요. 수소 의무화 제도 HPS
도입을 통해하고 한국전력공사 단독 공개 입찰 등 개정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SK 퓨얼셀 측에서는 불리한 내용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CHPS 도입으로 청정 수소 비중이 10% 의무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SK 에코플란트는 그 해당 비중만큼 자사 제품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로비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에코플랜트 내부 사정이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SK 에코플랜트가 그간 5개의 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SK그룹에 임원 자리를 주겠다면서 각 발전 자회사한테 타 발전사와의 비교를 단행, 적극 영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HPS 도입에 따라서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단독으로 공개 입찰에 나서게 되면은 이 같은 로비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일단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삼자를 꽉 잡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자, 우리가 두산 퓨얼셀이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100메가와트를 수주를 했었죠. 근데 이 수주 금액이 4,400억인가 그래요. 12월 달에 두산 퓨얼셀이 이 100메가와트를 마지막에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 정도예요. 근데 매년 300에서 400메가와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점유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절반만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200메가와트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해도요 8,800억이에요. 8,000억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두산 퓨얼셀이 공정을 확충을 해갖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늘린다라고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의 숫자도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대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수소법 개정안이 자사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SK와 마찬가지로요,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개발 중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상 당장 유리한 것도 지나면은 제색깎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이든 아니면 인산형 산화물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왔을 때 예전에는 요거 하나만 있어갖고 이거는 필요 없는데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온다라고 하면은 인산형, 연료형, 선박용, 아니면 수전에 트라이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뭔가를 사갈 수 있는 그런 매출 창고가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많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인산형,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져 있고, 대관 능력, 두산그룹, 자구안 관련, 그 다음에 향후 전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내수보다는 해외 진출이 최종 목표다, 수소법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할 거고요. 다만 SK처럼 시공, 시행, 이런 절차에 직접 할 자금력이 없어서 점유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 라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두산 퓨얼셀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SK 퓨얼셀이 나타나면서 이 두 회사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점유율이 SK 퓨얼셀 쪽으로 많이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라든지 이런 물량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는 좀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 라인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CHPS라든지 HPS라든지 이런 부분 수소법이 개정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그 사기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늦지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이 편하시잖아요. HERB에 2019에요. 이거 입력을 하셔갖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무료 체험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선거 날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날. 그래서 주식이 쉽니다. 휴장입니다. 투표 다들 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